정치 파발마 두 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르봉봉. 봉봉봉. 이분은 절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최진봉 교수의 주요 무기는 봉침입니다.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갖고 왔죠. 두 번째입니다. 이분의 주특기는 군만두 던지기입니다.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누구냐 너 빨리 좀 드세요. 네. 한 타임 늦었어요. 다 먹어버리겠어요. 자. 아니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오늘 할 일 없어요. 덥지근하죠 지금. 예, 밖에도. 많이 비가 많이 정말 많이 왔어요. 습기가 되게 네. 많습니다 지금.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런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를 두고 가열되는 여야 책임 공방을 지켜보면서 드시는 생각 복잡하실 거예요.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 중간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합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뭐 매일같이 확산 일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민주당 게이트로 이름 붙여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안에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끔 했던 데에 대해서 민주당 전 양평 군수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2021년 4월에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전인 2020년 12월에 땅 238평을 긴급하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면 이렇게 되면 원안으로 가게 되면은 이 그 말하는 정모 군수의 정동균 정동균 그 정 군수가 사실상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바로 직전에 이걸 삽니까? 그런 거에다가 또 하나 지금 얘기했던 대한노선이라는 것도 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국토부의 용역을 받은 설계사가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로 모는 민주당이 말이 안 되고 거꾸로 이건 민주당 게이트가 맞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양평은 저도 군대 생활을 용문면에서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양평의 지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서면, 강하면, 강상면, 예. 강하 IC, 양서면. 남양평 IC. 자, 지금 네. 최수영 평론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양서면 인근 종점 그 인근에다가 정동균 전 군수가 땅을 사놨다. 아니 저렇게 이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물타기예요? 잘 보세요. 정동균 전 군수가 땅을 산 것은 원래 거기 집이 있어요. 본인 집이. 근데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다른 분이 살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땅이 그 옆에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가 개인 거라는 거예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앞에 도로가 나중에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살던 분은 양해를 해줘서 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분을 찾아와서 나중에 만약에 이걸 안 사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게 되면 사유지니까 이거 사용 못하게 할 수 있으면 당신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걸 사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집에 앞에 공터를 사서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점이 맞춰가지고 일부러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집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샀다면 문제가 되지만 원래 집이 있었고 앞에 공터에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 길이 없어서 본인이 샀다는 것이고 또 하나 위치도 그래요. 위치도 지금 정동균 전 군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원안과 이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갖고 있는 땅으로 가는 이안. 강상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강상면 중간이다.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본인한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국민의힘에서 마치 자기가 큰 특혜나 투기를 위해서 200몇 평을 산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게 2017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 지금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만 그분이 군수할 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정동균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세명 걸로 원안으로 가자. 예, 원래 있었던 원안으로 가자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2017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 이게 김성교 당시에 그 군수, 국민의힘 소속의 군수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원안이. 그러면 예타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몇 년 동안 거의 한 6년, 7년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해 오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 취임하고 2달 이후에 작년 이렇게 7월 달에. 네, 바꾸는 게 과연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의혹이 생긴 거고. 그랬다고 세상에 알려진 게 이제 지난달이었고. 지난달이었죠, 5월에. 그래서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뭐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오랫동안 조사했고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난 문제니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냐 이런 기자 질문을 받고서 지금처럼 민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원 장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생겨서 까보니까 민주당 의혹도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거기에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의 땅도 있고 그다음에 유영민 전 실장의 땅도 사실은 거기 그 톨게이트를 나가면 바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안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러면 이 2안을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좋으냐고 주민들의 정확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건 안 할 테니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재추진해봐야 또 논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은 이거는 자기 백지화의 소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주민들도 좀 갈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안과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갈등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주민들의 편익과 말하자면 서울 그 외곽에 있는 교통량이 좀 원활한 그 소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걸맞게 다시 뭐 원점에서 재추진하든 뭐 예타가 좀 지금 통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조금 더 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 종합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지금의 타이밍이 중요하고 원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양평군 주민은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고속도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1안도 안 하고 그러니까 2안도 안 한다 그랬는데. 장관이 그런 식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추진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공약 사항이에요. 대선 공약. 그러면 그렇죠. 지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 공약 사항도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었던 그리고 제가 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추진해서 계속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혹이 있다고 자꾸 뭘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만약 입장 바꿔놓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국민의힘 분명히 의혹 제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요. 야당이 이거는. 의혹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을 놓고 보면은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뭔가 이 말하자면 그 허와 실이 좀 약간 공존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으로 얘기하면 다리를 2개를 놔야 되고 환경 영향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B안으로 하게 되면 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만 교량을 건설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잘못된 이 얘기예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얘기해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말하자면은 예타가 아니라 설계 용역을 맡겼던 업체들도 B안도 다시 함께 상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볼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뭐 땅을 위해서 이게 B안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원래 ABC 세안 중에 하나의 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안이라고 하는 것도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게 있었으면 뭐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당선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세안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요청을 했고 양평군이 세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럼 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하나 강상면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연장 그러니까 29km가 되고요. 교량을 26개 그다음에 터널 19개로 구성되는 노선이고요. 양서면으로 가면 연장 27km, 2km가 짧아요. 두 번째 교량은 15개고요. 터널은 16개. 언론 보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터널과 교량이 훨씬 적어요. 양서면으로 가면. 원안대로 가면. 그럼요.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예타를 통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세기 안으로 바뀌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제기할 수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제 말은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원안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 원안으로 했을 때 양평군도 동의해서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선교 전 군수가 있을 때 만들어진 네. 원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 그거에 건데 대해서 그걸 최수영 변호사가 없애겠다는 아니, 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이 새 안은 원래부터 2008년부터 존재했던 안이라니까요. 이게 갑자기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니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것이 물론 예타는 이란이 통과가 됐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쪽 사만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국토부가 양평군에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오히려 지금 까보니까 민주당 전 그 군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민주당 주요 부처에 있었던 분들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그걸 가지고 A안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시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에서 양평군으로 요청한 게 지난 7월이에요. 작년 7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게 세 개안이 나온 거고 그전에는 원안밖에 없었고요. 원안을 만들 때 김성교 제가 군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전 군수라고. 그럼 그 당시에 김부겸 의원이나 뭐 누구 민주당 관계자들 그분들이 땅이 있는 걸 몰랐어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거기로 만든 것은 특별히 이 사람한테 혜택을 예.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요. 뭐 해결이 안 납니다. 지금 이게 검찰이 뭐 수사를 해본다든가 그래야지 해결될 일 같은데 이 부분은. 근데 국토부는 양평군에 물어서 나온 결과라고 최수영 평론가님 네. 말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CBS에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최진명 교수님.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1월에 국토부가 1월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강상면 종점안을 담아서 양평군의 의견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1월에. 그리고 양평군 IC 신설을 강조했고 노선과 종점 병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회신도 마감 기간을 넘겨서 제출이 됐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돼 왔던 안을 갑자기 바꾸는 안이 1월에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회신 기간도 넘었는데 그걸 받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는 양평군 요청으로 종점안이 변경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양평군은 지난 7월에 국토부와 1차 협의 때도 세 가지 노선안 요청이 아닌 제안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토부가 어쨌든 그 해당 자치단체에게 의견 묻는 건 당연한 과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군수의 의견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도 그냥 우리도 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서 자치단체가 사실은 국토부가 예산을 주고 하는 입장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국토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국토부가 압력을 우회적으로 행사해서 양평군이 따라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억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다시 얘기할게요. 시점이 대통령 당선 취임 이 시점과 연계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그 지점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나 또 가족이 만든 회사의 땅이 축구장 5배 면적의 땅이 있다고 하는 게 거기 문제라는 있다는 거예요. 건, 네. 그것만 없었으면 거기에 뭐 논란이 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인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해당 발언을 제작한 이 컨텐츠 제작 업체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업체인데 여기도 고발을 당해서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5글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두고 가열되는 여야 책임 공방 지켜보시면서 드는 생각 5글자입니다. 시기가 묘해. 원칙대로 해. 국민은 없다. 지역의 민폐. 총선 때 심판. 애들도 알아. 사업이 장난.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요. 나라의 기부.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제 만나는 거죠? 네, 예. 오늘 만납니다. 저녁에. 막걸리를 또 네, 드시는 드신다고 걸로도 해요. 자료가 나왔던데 네. 어떤 이야기가
좋게 나올까요? 어떻게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두 분이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걸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마 주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뭐 갈등이 부각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낙연 전 대표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 투쟁에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네. 뭉치고 통합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좀 밖에서 일간지 일간지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 중입니다. 왜요? 예? 왜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도 몰라요. 허리케인 라디오 취재하러 온 거예요. 이따 끝나고 인터뷰할 겁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터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최수영 평론가 하세요. 공침 좀 그럴 때는 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말하자면 이 두 분이 만나는 게 오늘 저 막걸리 잔 가지고 건배하는 사진용 퍼포먼스에 저는 불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들어온 지가 벌써 3주 가까이 돼 가는데 왜 안 만나냐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아웃복싱도 한계가 있는 거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번 클린치 전법이라도 한번 써야 되겠다고 권투용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만나서 당의 뭐 화합 뭐 이런 분열 이런 얘기들 자꾸 이제 안 나오도록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시간 좀 버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사진 연출해 줬기 때문에 한두 달 본인 일정 소화해도 뭐 분열이다. 뭐 또 뭐 친낙계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오늘 좋은 사진 한 장 취재 기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조홍천 의원은 명락해동 크게 내용적으로 기대할 것도 없어서 당 상황 인식부터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아니 저는 제가 좀 그 얘기했던 연장선상인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떠밀려 만나는 건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분이 뭐 자발적으로 만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당의 위기라서 지금 당의 혁신의 시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꺼내놓은 얘기가 오히려 당의 혼선을 빚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을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거고 현실 인식부터가 일단 현장이 위기라서 혁신이가 무슨 답을 꺼내놓은 다음에 뭘 얘기해야지 지금 만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뭐 저도 크게 무슨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홍천 의원이 말에 동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반면에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두 분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탐탁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갈등 구조로 하는 게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국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그동안 갖고 있는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정부가 정책을 잘하면 당내 분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가 워낙 정치를 잘 못하니까 정책적 부분에서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그 사람이 앞으로도 오늘 회동을 계기로 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거라고 봅니까?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최진문 교수님 말씀 중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떨어질 지지율이 없어요. 이미 사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최수영 저는 제가 평론가 한 보기에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사진 연출 한번 한 다음에 또 제 갈 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혁신이가 어느 정도 무슨 당에 안을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다음 스텝이 나올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두고 가열되는 여야의 공방 지켜보시면서 5글자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민 투표해. 안 창피해요? 취지대로 해. 아부 그만해. 중재안 협상. 일 제대로 해. 예, 뭐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자, 국무회에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당장 내일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최종적으로 아직 되는 거죠. 결제를 안 했어요. 예, 지금 그래서 뭐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제한다는 전자결제한다고 얘기는 오늘 정도.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결재를 하면 네,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되면 당분간은 신청자에게 한해서만 분리징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전이 바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분리징수를 할 것 같고요. 뭐 이제 1994년도부터 30년간 이어진 통합징수가 이제는 분리징수로 바뀌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말이죠.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이 KBS의 시청료를 안 내면 불법이에요. 안 낼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낼 방법이 있는 게 안 뭐냐면 내면은 이게 체납 요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내가 우리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는 거 입증하면 됩니다. 그 입증 과정만 거치면은 돈을 안 내도 돼요. 그 입증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그 거예요? 입증 과정을 이제 말하자면 1인 그러니까 KBS 쪽에 신고를 하거나 단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에 그걸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돼요. 근데 그건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귀찮고요.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한 돈은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보는데 근데 지금 일단 징수가 분리징수가 되면은 한전이 일단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안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데 지금 이제 현재 안에서 2, 3개월 정도는 지금 유예 기한을 좀 두면서 어떤 시기 가장 효율적인 건지 KBS와 한전이 좀 협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최지영 있습니다. 평론가는 이번 국내에 의결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분리징수가 세계적인 대세이긴 합니다. 미국, 일본, 그러니까 영국, 일본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들도 프랑스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법이 통과됐대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징수원이 가서 일본은 요금을 징수원이 가서 징수를 하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뭐 각종 플랫폼도 많고 뭐 OTT 같은 이제 이런 대세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세대에서 사실 이걸 강제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을 젊은 개선되는 사람들은 말씀이시죠. TV 안 보고 유튜브 본다는 사람들 꽤 그렇죠. 있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시대적인 그러니까 맞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혼선이 없도록 왜냐하면 현재 법은 모든 사람을 또 많은 사람을 위법자로 양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론에서 좀 좋은 대책이 나와야 될 2, 것이다. 3개월 가량 이제 조율 기간이 있다니까. 최진봉 교수님 신문방송 전공자신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뭐 대통령실이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분리징수하는 걸 찬성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방통위 같은 경우에 3명밖에 지금 없거든요. 5명이 오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적수도 없는 한 명은 또 투표 참여 안 했어요. 2명이서 의결을 2명이서 한 거죠. 결정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징수하는 건 찬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듯이 해서 KBS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취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겠는데.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땅값을 내려 전 국민 투표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더 한 줄 평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책임 전가 정치권 공방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 5글자 한 줄 평해 주세요.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원한 대로 해.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자, 이번에 최수영 평론가이세요? 3, 2, 1. 주민이 우선. 너무 행복해 웃어. 괜찮았네요. 두 번째는. 네. 편파적이야. 정치 파발 마신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